안녕하세요. 케니입니다. SJ 유학생의 숙제를 좀 볼까 하는데요. 통계 온 게 이게 지금 만들어진 날짜가 제가 볼 땐 14일이에요. 나 이걸 보낸 날짜는 15일인데 아마 하루 지난 걸 또 보낸 것 같은데 글쎄요. 이걸 봐서는 제가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확히 알 방법은 없고 없어요. 없어요. 좀 안타깝네요. 아닌가? 뭐가 잘못된 거지? 이게 항상 터지는 문제가 이런 거예요. SJ 유학생이랑 뭔가를 할 때마다 이게 맞아? 라고 저를 끊임없이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드는 뭔가가 있어요. 그래서, 음, 여기에 시간 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당장이 굉장히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도 지금 제가 영상을 틀었는데 영상이 중간부터 틀어졌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제가 언젠가 이 영상을 튼 적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중간부터 틀어진 거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제가 심지어는 전에 들었으면 따라 말하도록 합시다. 이렇게 했잖아요. 결과적으로 지금 이 영상이 저한테 들어온 날짜가 16일 날 저한테 보냈거든요. 근데 저는 이미 이 영상을 하루 전인 15일 날 봤거든요. 즉 이게 무슨 문제냐면은 이런 식으로 제가 만약에 여기에다가 첨삭을 하나도 안 하고 있었잖아요. 뭐 아무것도 안 써놨잖아요. 그럼 저는 한 숙제 첨삭한 걸 또 보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은 이런 식의 잔 실수가 학생이 조금 부주의해서 생기는 잔 실수 때문에 저는 막 5분, 8분 막 이렇게 소모하다가 이거 전에 한 건데 이러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이게 되게 커요. 예,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왜냐면 더 이상 뭐 새로운 게 온 게 없어요. 아이가 그냥 저한테 전에 했던 걸 그대로 보낸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여기도 보세요. 여기서도 확인이 안 돼요. 실제로 숙제를 했는지 안 했는지 저는 알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안 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또 잘못 보냈을 수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뭔가 둘 중에 하나인데 이거죠. 제가 보냈던 거. 학생한테 전에 보냈던 건데, 아빠 일하고 있어요. 지금 오면 안 돼요. 여기 이거예요. 이거를 그대로 보여드리면서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지 작동 원리를 알려드릴게요. 김이야, 문 닫아주세요. 고마워. 아빠 이거 끝나고 나갈게. 이건데, 이게 작동 원리예요. 아이가 이거를 의도적으로 하든 아니면은 자기도 모르고 이렇게 하는 거든 굉장히 본인한테 안 좋은데 굉장히 본인한테 좋아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봐봐요. 이건데, 이때 숙제한 거 보시 발음이 이상해서 더라고 들렸나 봐요. 발음 이렇게 됐잖아요. 절대 아니에요. 더라고 본인이 말했어요. 누가 들어도 거기에 더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바로 걸릴 근데 분명히 심증은 있는데 내지는 심지어는 물증까지 있는데도 그냥 이런 말 하는 게 있어요, 아이가. 그래서 모면하려고 거짓말을 하는 게 되게 커요. 그래서 그걸 제가 여기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상대방의 시간을 사용하는 게 있어요, 이상하게. 그리고 이게 제가 볼 때는 관심을 받고 싶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관심을 받고 싶은 마음과 충동성에서 두 개가 합쳐져서 나온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 전에도 있었던 문제가 이렇게 선생님이 뭔가를 설명을 할 때 선생님이 들을 수 있을 만큼의 크기, 목소리, 그런데 이제 정확히 무슨 말인지 모를 정도로 말을 얼버무리면서 뭔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해요. 그리고 그거를 제가 말을 멈추고 무슨 말 한 거냐고 물어보면은 대답을 못하고 그냥 계속 말을 돌려요. 삥삥삥삥. 이런 식으로 조금 상대방의 화를 돋구는 그런 게 있어요. 객관적으로 봐도 있어요. 저는 모든 걸 다 기록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객관적으로 보거든요. 진짜 내가 잘못한 거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때 한 수업 전체를 스탑시키고 그 다음에 아이랑 자기 스스로의 모습을 객관화시켜서 보면서 이게 왜 이렇게 되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안 좋은지를 다 설명했잖아요. 돈도 안 받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서도 마찬가지. 이게 정확히 아이가 하는 행동 패턴 중에 하나인데 그냥 모면하려고 뭔가를 해요. 그리고 또 관심 받으려고.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받으면 그걸 모면하려고 거짓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하기 싫은 게 있으면은 그거를 하기 싫은 걸 모면하려고 거짓말을 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또 본인이 충동적으로 관심받고자 상대방이 말하는데 거기에 그냥 툭 치고 들어가서 자기 할 말 쓱 던지고 그리고 물어보면 말 안 하고 가만히 몸 베베 꼬고 이러고 있는 게 있어요. 전부 다 큰일 나는 패턴이에요. 뭐 친구들이 많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제 중학교 가서 친구들이 없는 상황에서 그런 식으로 행동을 했을 때 먹잇감이 되기 딱 좋아요. 왜냐면은 포식자, 즉 이제 괴롭힘을 행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런 아이들을 먹잇감 삼아서 자기 무리를 형성해서 이런 아이들을 괴롭히면은 자기 힘이 세져요. 그걸 알아요. 귀신같이 잘 알아요. 괴롭힘을 하는 아이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패턴과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다른 한쪽의 퍼즐 조각이라고 보셔도 되는 게 둘이 딱 맞아서 괴롭힘의 관계가 성립이 될 수 있어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행동 패턴이고 그래서 이런 거예요. 두 가지 상황이에요. 선생님이 진짜 잘못 들었거나 아니면 선생님이 제대로 들었거나 그럼 선생님이 제대로 들었다면은 선생님이 제대로 들었고 학생이 모면하러 거짓말을 했거나 아니면 선생님이 제대로 들었고 학생이 또 실수를 해서 참이 아닌 것을 말했거나 이런 식으로 둘 중 하나예요. 1번은 기만이고 2번은 무능력이에요. 그래서 이 사이에 줄타기를 아슬아슬하게 하는데 어느 쪽이 됐든 아이한테는 이득이 없어요. 실제로는. 근데 관심을 끌거나 그러니까 목표가 관심을 끄는 거일 수도 있어요. 실제로 무의식의 목표가. 그럼 관심을 끄는 데는 성공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상황도 아이가 이걸 실수했을 수도 있어요. 실제로 저한테 이런 영상을 또 보내면 저는 여기에서 일을 더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그냥 단순히 정말 숙제를 안 해서 자기가 뭔가는 제출은 해야겠고 제출할 게 없으니까 이전에 했던 것들을 이렇게 저한테 제출해 가지고 마치 숙제를 한 것처럼 채팅방 엄마랑 같이 있는 채팅방에서 보여지게끔 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것은 또한 똑같은 상황이 나와요. 숙제를 만약에 했는데 새로 한 숙제에 대해 숙제를 안 보냈다면 그건 무능력이에요. 그리고 숙제를 안 했는데 숙제를 한 것처럼 보여지게끔 이걸 보냈다면 그 단 몇 시간 만에 밝혀질 거짓말을 해내기 위한 모면하기 위한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기만이에요. 근데 이것에 대한 이런 행동을 했을 때 누구에게 화를 돋구고 있냐면 제 화를 돋구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장기적으로 장기가 아니라 그냥 단 하루 이후의 일만을 봐도 이건 절대로 옳은 행동이 아니에요. 근데 학생은 보상 추구 체계 자체가 너무나도 근시안적이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해요. 충분히 하고도 남아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저는 몰라요. 지금 이 아이가 진짜로 이걸 잘못 보낸 건지 그냥 단순히도 내지는 아무것도 안 해서 그런 건지 내지는 관심을 끌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한 건지 내지는 저를 그냥 불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관심을 끌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한 건지 몰라요. 알 수 없어요. 근데 어쨌든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런 행동이 반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행동들에 대해서 내성이야 가질 수 있지만 반대죠. 저 같은 사람은 내성을 갖지 않죠. 오히려 이런 게 이제 증폭되는 거죠. 점점 발생이 될수록 똑같은 상황이.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는 그거예요. 한두 번은 넘어가요. 근데 세 번 이상은 저 같은 사람은 검증을 해버리고 그렇게 빡빡하지 않은 사람이면 무시를 합니다. 저는 지금 일적으로 아이와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냥 무시할 수도 있어요. 솔직한 얘기로. 근데 아이는 이런 식으로 자기에게 해가 되지 않을 거라 판단되는 잽을 날리는 거예요, 저한테. 어. 이게 되게 이지선다예요. 본인한테 편한 이지선다인데 이렇게 해놓으니까 아 잘못했어요. 아 깜빡했어요. 이렇게 하면은 본인한테는 해가 없어요. 그죠? 근데 이걸 받는 사람 입장에서 과민 반응하면은 저만 이상한 사람 되는 거고 그렇다고 이걸 그냥 넘어가면은 이 학생은 이 행동을 다음번에 또 해도 괜찮겠구나라는 일종의 글쎄요. 어떠한 확률을 보는 거죠, 지금.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실제로. 제가 이런 얘기를 지금까지 아무 말도 안 하고 아무것도 검증하지 않고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은 상태에서 어머님께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 아이한테 왜 그러지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라는 거 어머님도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되게 위험하거든요. 이런 행동 하면 안 돼요.
그것이 기만이든 무능력이든 이런 행동 절대로 본인이 스스로 아 큰일 날 뻔했다라고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아 내가 또 이럴 뻔했다라고 그런 식으로 자신이 잘못할 걸 미리 알고 고쳤을 때 안도를 해야 되는 영역인데 이거를 본인이 그냥 상대에게 자신은 피해를 안 보는 그냥 잽을 날리는 정도로 생각하고 이런 행동을 자꾸 하면은 계속해서 고립돼요. 이런 패턴이 있으면은 주변에 친구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괴롭힘을 안 당하면 다행이에요. 저는 예전에 괴롭힘 당하는 아이를 가르쳤었고 그 아이가 왜 괴롭힘을 당했을까를 연구까지 했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패턴의 작동 원리를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괴롭힘을 당할 만한 패턴이 존재하고 그거를 물어 뜯을 패턴 두 개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두 패턴이 만나면은 너무 당연하게도 괴롭힘이 발생을 해요. 이거 되게 위험해요. 그리고 특히나 새로운 학교 이제 중학생이 되잖아요. 거기에 가면 모르는 학생들이 수두룩 빽빽 할 텐데 위험해요. 네, 그래서 오늘 숙제를 볼 부분은 없죠. 근데 숙제가 어디 문제가 되겠습니까? 과정이 오르면 결과가 오를 수밖에 없죠. 근데 숙제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과정을 안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 설계 면에서 이런 부분 분명히 말씀을 드려야 돼요, 제가.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캔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온하세요.